네, 반갑습니다. 국어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풀지원, 신지원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어제 모의고사 열심히 풀었으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내가 몇 문제를 갖고 왔어.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풀어보면서 우리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고생했어요. 고생을 하기는 했고 전날에도 쉬고 와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니까 참 풀기 싫었을 것 같은데 진짜 풀기 싫었나 봐.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모의고사 풀면서 여기서 과연 우리 애들이 틀릴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애들이 과연 점수를 깎일 수가 있을까? 했는데 깎여서 왔지. 이제 모의고사가 쉽웠다는 거는 여러분이 납득을 하셔야 돼. 왜냐면은 등급 컷이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 랄랄라 기뻐하지 말고 나는 좀 여기서 틀렸다는 거에 슬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 너희가 헷갈려했고 틀렸던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내가 과연 우리가 같이 했던 거를 써먹었는가, 그냥 또 내가 풀던 대로 풀어서 이걸 틀리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풀었던 인문, 독서론 빼고 인문 지문을 같이 볼 건데 얘들아, 이거 지문 자체가 어려웠던 학생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강조했던 게 뭐야? 이 학자들이 나왔을 때 얘네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 누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를 분명히 알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충실히 확인을 했다면 틀릴 문제는 없었다 라는 거를 좀 말을 하고 싶고, 자 우리 가부터 봅시다.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문장에 잘 적용하는 거 플러스로 다 하고 나서 우리 구조 파악할 때 뭐 봤었는지를 기억해봐. 처음 나오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흐름이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푸는 나에게 이 흐름을 보여줘야 돼, 읽는 내가. 그것과 플러스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호로로 읽지 말고 앞문장과 계속 연결하면서 같은 얘기하고 있는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지 유치하게 말하면 이거를 좀 확인하면서 좀 풀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1문단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문단에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비 아니야, 노비? 자, 조선시대 노비가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대. 너희는 이 문장을 그냥 날렸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했잖아. 처음 나오는 개념이 있으면 얘에 대한 꾸며주는 말은 꼭 봐야 돼. 이게 뭐라는 거야?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애라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꼭 습관으로 들여야 돼. 나지문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자, 이런 게 노비인데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외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신분 격차가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읽다가 어디에서 집중했어야 됐냐면 이러한 변화 나오는 순간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앞문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 어떤 변화야?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가 줄어든 변화가 노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글을 쓰게 됐대. 1문단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너희가 눈으로 봐봐. 노비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변화가 있었지. 얘네들의 신분 격차가 줄어드는 변화를 통해서 글로 구체화되었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정리해봅시다.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첫 번째 키워드는 노비야. 어떤 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 매매할 수 있는 거. 자,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 신분 격차가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노비에 대한 글로 이루어졌다. 자, 양인이 노비에 대한 글을 썼대.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끌고 왔을 때 이 문단 같은 얘기하고 있어, 다른 얘기하고 있어? 생각해봐. 너무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대.
그러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연결되는 거야. 자,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해서 칭송했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온정도 차원에 머물렀고,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불평등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비난한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노비의 애완에 관심을 두면서 미안한 심경은 드러내면서도 신분 질서를 드러내지는 않았대. 자, 여기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글을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줬는데 얘기하는 게 뭐야? 아, 얘네들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얘네들의 불평등 또는 신분 질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대.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잖아.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 어떤 시각? 노비들의 불평등과 신분 질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과 달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익이 얘는 이런 불평등과 신분 질서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오면 뭐하라? 바로 앞문장이랑 꼭 연결해라 라고 했었지. 이익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익으로 넘어갔지. 자, 이러면서 이 이전의 실학자들과 유학자들과 뭐 하고 있다? 대비된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명, 성명, 조명 얘네를 뭐 하고 있어? 나누고 있어. 아, 그냥 나눴나 보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천명이고 천체의 운행을 따라서 기륭을 던치는 게 성명이고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힘을 참여하는 게 조명인가 보다를 했는데 뒤를 보니까 이익이 이걸 뭐 하고 있어? 대비하고 있어. 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이치로 간주했대. 아, 얘네들이 관여하지 않는 거래. 천명과 성명은 자연이치래. 그러면서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가는 거래. 지금 완전 뭐하고 있는 거야? 얘는 관여 안 하는데 얘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체하면 빈부나 귀천 등을 바꿀 수 있대. 얘네들 지금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눠줬지. 그러면 얘는 문제로 나오겠네. 우리 이런 것들 꼭 나온다고 했었지. 그런데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대.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이익과 이러한 전 양반들이 다르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얘를 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문단을 정리해보자. 자, 이익은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눴지. 천명, 성명, 그 다음에 조명. 글씨가 감지죠. 자, 조명으로 나눴는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아, 얘는 자연에 인간한테 관여하지 않는 자연이치래. 자, 그랬는데 조명은 뭐 하는 거야? 아,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빈부, 귀천을 바꿀 수 있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이 대비를 계속 가져와야 되는 거야. 이전 학자들은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는데 이익은 얘를 뭐 했다? 노비를 포함시켰다. 자, 이거를 대조 코드로 잡아가야지만은 얘네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음 문단을 보세요.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명 땡 잊어버리고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앞 문장이랑 계속 연결해봐. 이익이 말했던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면 빈부와 귀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로 넘어왔냐면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대. 이거 지금 바로 앞 문장이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어? 이거를 알아야 돼.
얘는 이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끌고 온 거야.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지? 이거 납득해야 돼. 보세요. 조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가 같다는 거를 알아야 돼. 화장실을 간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어떤 그 신분은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재주에 따라서 결정돼야 돼 라고 본 그가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대. 얘들아,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우리 같이 했던 거 생각해야 돼. 지금 인과야. 이거 표시돼 있는지 봐봐. 돼 있어야 돼. 세습을 금지하면 사라질 거래. 왜 중요하냐면 다시 또 언급하거든. 이렇게 하면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했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 아, 앞문단이랑 연결해서 얘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뭐 하고 있구나. 아,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있어야 된다. 공통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자유야, 자유. 평등이야. 자, 그러면 보자.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이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거였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넘어갈 건데 우리 바로 문제로 넘어갔던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지문이 짧든 길든 한 번 쭉 훑으라고 했지. 자, 얘를 봅시다. 우리 마지막을 연결해놓고 쭉 봐보자. 이렇게 조명 얘기를 한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 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잖아. 뭐 해야 된다?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신분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다? 각자가 인간의 삶을 변화해야 되고 국가는 그냥 최소한만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가는 최소한만 하자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눈으로 내가 체크한 거 기준으로 흐름을 봐봐. 여러분들도 지금 봐봐. 우리 같이 했으니까 이 흐름 기준으로 너희 눈에 보이는지를 봐봐. 지금 노비가 이런 물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 노비가 신분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글을 썼다. 근데 어떤 글이었어? 아, 불평등이랑 신분 질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익이 그럼 우리는 이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 알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읽으면서 판단을 못했더라도 그러네. 이익은 지금 평등해야 돼. 신분 질서 없애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양반들이랑 달랐네 라는 걸 이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익은 달랐지. 지금 청명, 성명, 조명을 대비하면서 청명, 성명은 자연이치를 표명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은 빈부귀천을 줄일 수 있구나. 누구도? 노비도 평등을 주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되네? 라고 얘기했던 거를 30초만 쭉 읽고 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6번이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제발 생각해봐. 얘들아, 혹시 너네 이거 가나 다 읽고 진짜 가가 나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유형별 문제 풀이법 했을 때 내가 뭘 얘기했었는지를 제발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일단 1번, 너희가 여기서 틀린 이유는 일단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못 봤을 가능성이 커. 이거는 내가 나 읽고 나서 얘기할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같이 생각해서 그래.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야? 너네 가 완벽히 이해 못했잖아. 나도 완벽히 이해 못했잖아. 지금 이 지문은 쉬우니까 그나마 망정인데 얘보다 더 까다로운 지문 나와봐. 너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 연결하고 이해해서 얘가 얘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끊으라고 했잖아. 자, 지금 선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유형 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항상 구성이 선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A는 어떤 거를 비판할 거야. 그럼 우리 뭘 본다? 1번. 자, A가 이걸 비판하려고 하면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가가 자기도 지금 인간 차별하면서 야 인간 차별하면 안 되지 라고 비판할 수 있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그럼 이걸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얘 차별적 시선 안 가지고 있는데 비판할 수 있어? 야 왜 차별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서 봐야 돼. 그럼 우리 가만 읽고 볼 수 있는 걸 봐보자. 가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맞죠? 왜? 이군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불평등, 높 대비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맞네. 자, 그 다음에 2, 3번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익이 언급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니? 아니 이익이 자기도 국가에 언급을 안 해놓고서 야 국가 언급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얘도 지금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를 안 해놓고서 야 국가의 기본 체제를 왜 제시 안 해? 라고 비판할 수 없겠지. 얘가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세모 치세요. 헷갈리잖아. 그치? 확실히 틀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세모 치세요. 그 다음에 가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해서 개인의 발전을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받아야 돼. 근데 봐봐. 얘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어? 강조 안 했는데 이렇게 비판하면 어떡해?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도 틀렸겠지. 4번은 정답이 죽어도 안 되겠네. 자, 5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의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대. 아휴, 자연적 이치 언급했지. 왜 중요하다고 했었는지 알겠지. 지금 유형별로 나눈 다음에 종류를 나누고 공차 나누면 얘들아 이거 진짜 무조건 돼.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언급했는데 비판하면 안 되지. 그래서 틀렸겠다. 사실 1번이 정답이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나를 읽고 나서 2, 3번을 보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8번 보자.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자, 일단은 정답 선지를 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얘도 똑같이 보기 문제 어떻게 풀었었는지 개념 시간에 한 거 그대로 순서를 해볼게. 선지를 봐봐. 너희 이거 꼭 보기를 봐야만 지문의 어딘가로 갈 수 있어? 아니면 지문 자체를 물어보고 있어? 보기랑 지문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 보기 안 봐도 지문으로 갈 수 있지. 그러면 보기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문만 볼 거야. 일단은. 그러면 가를 읽고 봐보자. 가가 조선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틀렸다고 한 학생들은 1문단을 까먹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훑는 거 1번 해야 된다는 거. 2번 노비 물어봤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 노비 제일 처음 나온 데 가야 돼.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라고 했어. 선지로 물어보는 거 바로 가는 거. 가면 우리가 체크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개념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적으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해놓은 학생들은 내가 하라는 걸 안 한 거지. 이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죠. 일단 우리 가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을 볼 수 있는데, 자, 얘를 맞다고 한 학생들은 내가 이 선지를 보고 뭘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거야. 지금이라도 해봐. 선지 봐봐.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됐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이거래. 너 이거 듣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내가 선지에서 뭐뭐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뭐뭐 하면 뭐뭐 한 다음에 이렇게 인과 물어보는 거 인과로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나? 시험장에서 했는지 생각해봐. 얘가 지금 인과로 물어보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원인, 결과 딱 잡아서 그게 맞는지를 봐야 돼. 자, 봐봐.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선지가 맞기 위해서는 얘가 원인이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사회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지문에서 봅시다. 이 원인을 우리는 지문에서 찾을 수 있겠네. 지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읽을 거잖아. 그치? 가를 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능동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일 거야. 너희 눈에 보여야 돼. 체크해.
해놨잖아. 조명이 뭐였어?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빈부, 귀천 등을 바꿔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 선지가 맞으려면 이 빈부, 귀천을 바꾸는 게 뭐가 돼야 되는지를 보세요. 이게 사회제도의 변화가 돼야 돼. 얘들아, 빈부, 귀천 등을 바꿀 수 있는 게 사회제도의 변화야? 아니잖아. 헷갈리니? 그러면 우리 다음을 봐봐. 이게 지금 뭐로 나왔어? 지문에서 두 글자로 얘가 분명히 틀렸음을 알려주고 있어. 뭐라고 했어? 지문에서 봐봐. 우리 얘를 연결하는 걸 했었잖아.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하면 뭐를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했지. 지금 이거 인과 맞아? 인과가 맞지? 않아. 거기다가 또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어? 국가는 최소한의 개인만 하고 놓으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인과가 전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과로 봤다면 얘가 틀린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를 너희가 못했다고 한다면 인과를 잊어버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다시 기억하세요. 선지가 물어보는 대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인과로 봤으니까 너희들은 시험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사회제도 변화 있었고 능동적 찾으니까 있네, 맞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맞는 말은 맞고 내가 찾고 싶은 단어 안 보인 것 같으면 틀렸고 이 짓 하지 말라고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나를 봅시다. 자, 우리 나는 지금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민권이라는 게 처음 나왔지. 여기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개념은 체크를 해주자고 했으니까 민권인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얘가 잘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냥 뭔가 민권, 그냥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대. 이모블란 이후 급진개혁파는 처음 나왔네.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시장에 관심을 기울였대. 같은 얘기하면서 유길준 씨 등장합니다. 얘가 근대 국민 국가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했대. 그러니까 민이 지금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 너 이거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선지 지금 지문에서 봐봐. 내가 시험장에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유길준이라는 학자가 처음 나왔고 얘가 처음으로 유길준이라는 학자가 처음 나왔고 얘가 지금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이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 앞에 수식하는 걸 봐줘야 된다니까. 자, 민이 뭐야? 근대 국민 국가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야. 얘를 지금 주목했대. 이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개혁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도 있대. 그리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인간의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야. 근데 민은 너무 무지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라고 계속 인과를 얘기하고 있지.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교육이 있어야 돼 라고 인과를 얘기해주고 끝입니다. 끊어야겠지. 왜? 처음 나잖아 또. 같은 얘기하고 있는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보자. 얘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도 위태롭다고 보았대.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권이 보장이 돼야지 국권이 유지된다는 거야.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대. 완전 인권해.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대. 얘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야? 법이네, 법. 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얘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민권을 보고 있는데 자, 누구 입장이 처음 나왔냐? 라고 하니까 급진개혁파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자 2명 나왔지. 첫 번째, 유길준. 유길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으로 보세요. 자, 얘가 민을 제시했고 이 민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려면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된다. 법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 그 다음 학자는 누구야? 박영욱 씨입니다. 자, 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아, 법이 있어야지만 존재 가능한 거야. 뭐가 있어야 돼? 얘도 법률이 있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네. 자, 여기까지 눈으로 보이지? 그 다음에 다른 문 다루보자. 같은 얘기하고 있는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너무 다른 얘기하고 있네. 왜? 우리 지금까지 급진개합파를 봤는데 온건개합파가 나왔어. 이 순간 뭐 해준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오케이, 나 대비해줄 거야 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 자, 얘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서 지지했는데 또 뭐라고 해?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 귀천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불임받는 거 되는데 그러면서 정리해주죠.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차별은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이는데 누가? 얘가. 자, 그러면서 민권에 대한 개화파의 주장은 지금 급진개화파 얘기하고 온건개화파 얘기하다가 다시 개화파로 넘어갔어. 그러면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얘 얘기하면 이만큼 읽을 거고 개화파 얘기하면 이만큼 읽을 거 아니야. 끊어놨지.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신분배 폐지라는 게 조치로 이어졌는데 노비는 잔존했고 차별도 계속됐어. 그런 상황에서 독립협회가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야 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노비의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했대. 비판했대. 비판. 그럼 뭐 해야 돼? 문제는 얘가 문제점을 제시했네. 뭐에 대해서? 노비의 소유와 매매에 대해서. 지금 온건개합파 얘기를 넘어갔는데 얘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얘기해줬네. 양면적 태도. 뭐 해도 된다. 신분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불임은 되는데? 라는 얘기하고 있다가 누구의 문제? 아, 지금 개화파 독립협회가 문제를 제시했죠. 어떤 문제? 신문제 하면 안 되잖아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라고 하면서 끝났지.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을 봅시다. 일제감정기에도 신분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걸 봤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운동. 여기서 너희들은 또 갑자기 이 독립운동 싹 잊어버리고 형평운동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앞이랑 계속 연결해, 제발. 지금 형평운동이 뭐냐고 하니까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래. 이 앞이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같은 얘기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독립협파가 제시한 문제점이 신분제도 안 돼요였지.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지문에서 제시한 게 형평운동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문제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됐지. 이게 지금 제시된 거야. 그러면서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가지고 경제적 부를 쌓은 백성들과 사회운동가들이 결합해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흥도 입각돼요. 그러면서 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운동 참여이자 참여자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운동. 이런 공동체운동을 가졌고 이게 교육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그 소양을 갖춰야 돼 라는 인식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펼쳐졌다. 이거 뭐 한 거래? 교육활동한 거래.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뭐 했어요? 이 독립협회. 이게 문제기 때문에 형평운동을 전개한 거야. 이게 뭐였어? 차별받는 백정들이 했던 운동이었고 얘네들이 아주 이런 해결점들을 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문장이 끝났죠. 마지막,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운동. 계속 형평운동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는 나한테 알려줘야지. 이거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했던 거야. 이게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루어지면서 위축됐고 대동사로 계층하면서 원래의 성격도 이렇대. 이것도 우리 문제점이라고 체크해놔줘야겠지. 형평운동의 문제점. 그렇지만 그래도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또 잊은 거 없는지 생각해봐. 우리 문제 바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한 번 쭉 훑어야 돼. 내가 읽으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구조가 읽고 나서 한 번 훑을 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지금 훑어보면서 봐봐. 그러니까 지금 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급진개합합, 유길준의 입장과 박영효의 입장 뭐 해야 된다? 법률이 있어야 된다. 온건개합파는 양면적인 성격을 보였었지. 그런데 독립협회는 이거 신분제도 안 떼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평등운동이 진행됐다 라는 지문입니다. 이게 지금 읽히는지 보고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1번이 적절한 거를 봤는데 2, 3번 그리고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2번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교육 필요하다고 했지. 팩트로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3번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들아 제발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지문을 훑고 없네? 하고 틀렸다고 하는 짓을 그만해야 돼. 자, 지금 나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너희가 체크해놓은 거 끄는 걸로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야,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유길준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뭐였는지 봐봐. 민이야, 민. 아, 그럼 체크해놨잖아. 이거 뭐야, 민. 민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야. 뭐라고?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5번 봐봐. 얘가 이거를 언급을 안 했어? 언급을 너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봐봐. 얘가 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3번 봐봐.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했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처음 나오는 개념이 있으면 걔를 수식해주는 문장은 꼭 나온다고. 진짜 꼭.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으면 얘가 이게 여기 있는데 체제를 뭐 제시 안 했는데 제시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기로 열심히 연습을 해놓고 정작 시험에서는 안 한 거지. 그럼 얘도 보자. 8번도. 자, 여기서는 우리 2번을 좀 보고 싶은데 똑같이 박영효 나왔으니까 너희가 지문에서 내가 체크한 걸 봐봐. 박영효 야 3줄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왜 못 찾는 거야? 얘가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계속 인과로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너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틀렸겠어?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시험은 내가 연습한 거를 시험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습할 때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혼자 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6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기출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기출을 풀 때 그냥 할랄랄라 문제 읽지 말고 헬렐렐레 지문 읽지 말고 우리가 했던 거를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뭐야? 야, 너네 독서실에서 에어컨 틀고 자바치 프라푸치노 마시면서 그러면서도 못하는데 떨려 죽겠는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어제도 못했는데 6월 모의고사 때도 못했는데 수능 때는 더 떨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읽을 때 내가 읽으면서 뭘 해야 됐었는지를 다시 판단하고 선지를 풀 때 내가 뭘 확인하기로 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기로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봤고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